평상시 모의고사 했던 거하고 물론 이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평상시 모의고사 봤던 거하고 큰 차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보면서 내 생각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 원망의 생각은 아니겠고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참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하다, 이번에.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물론, 안 계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제 그제는, 진짜 수십 통의 전화를 계속해서, 진짜, 받았고, 이제 어떻게 받는지도 얘기 듣고, 그리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그때 70여는 거의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그 이하까지는 아마 안 내려온 것 같은데, 또, 역으로 이제,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선생님 거 들었는데, 글 올라온 거라며요. 평소 8, 90을 맞았는데 30 맞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화를 몇 통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모의고사 제가 만들 때는 죽어라고 진짜 만듭니다. 근데 아직 지방직 거는 아직 한 회도 못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문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데, 하루에 한 지문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결국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향후 나올 것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비가 돼줘야 되거든요. 진짜 확실한 대비가 돼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나도 여러분들 모의고사 쉽게 냈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내 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보실 때는 내 거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드셨을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쉽게 내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황당한 점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도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 기분 좋게도 하고 성적 나와서 말이죠.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정작 실전 가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지만은 일일이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7급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서 희한하게 많이 내더라는데 이번에도 뉴욕타임스에서 또 몇 개의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뉴욕타임스를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런 벌칙 얘기 내가 모의고사 한번 되지 않았어요? 내가 워낙 올해 1월서부터 모의고사를 많이 했어가지고 어디에서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보냈던데 나왔어요 그러던데 근데 제일 기억에 나는 것은 이제 벌칙 얘기가 분명히 제가 한번 한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봤을 때 일단은 그랬습니다. 내 자랑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제가 드렸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죠.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하고. 근데 또 하나 어떤 학생은 또 모의고사 때보다 길게 나왔다는데 안 깁니다. 모의고사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모의고사 볼 때는 저는 줄수까지 셉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9급에서는 10줄에서 12줄 사이입니다. 거의 대개 독해는. 저는 그래서 대개 10줄에서 12줄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원문도 좀 각색을 해서 그 길이를 좀 맞추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데는 맞출 수 없으면 그 이상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길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을 좀 많이 해주게 되면은 실전에 가서도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드셨을 겁니다. 내 모의고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모의고사 때하고 큰 차이 없네, 이런 생각 아마 많이 드셨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죠. 익숙하긴 한데. 그죠? 분명히 그건 인정을 할 텐데, 이상하게 답은 모의고사 볼 때랑은
다르게 좀 답이 안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실전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더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들어가서 여러분들 상당한 긴장, 참 그 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70 이하로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작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작 문법 때문에 작년보다는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 성적이 영어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과목은 또 쉽게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점수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대체로 그래도 일단 선방은 뭐 70점까지만 일단 잡아줘도 일단 영어만 놓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80점대까지 갔다 그러면 상당히 잘 본 그런 성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급에서 여러 번 봤었던 건 7급에서 여러분 뭡니까? 문법 때문에 뒤에 있는 독해, 쉬운 독해도 많이 날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법보다 막혀버리면 과감하게 넘어가라. 근데 문법은 보면 볼수록 자꾸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결국 쉽게 나와 있는 독해. 특히 이번에 여러분 독해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쉬워졌단 말이에요. 더. 그래서 그렇게 쉬워졌는데 마지막 가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쉬운 문제를 그냥 찍어버리다 보니까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볼 때는 진짜 전략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 만났다 과감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평상시 해줘야 돼요. 모르는 거 갖고 계속 붙잡고 있지 마시고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와서 그 문제를 다시 보더라도 일단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좀 아까 누구랑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항상 영어를 먼저 풀어라. 그거는 여러분들 뭐 패턴이 뭐 순서대로 푸는 패턴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영어를 일단 먼저 푸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벌써 한 5, 6년 된 친구입니다만 그 친구는 평소에 8, 90 나오는데 모의고사 때 시험만 보면 꽈락이에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인데 시험만 보면 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영어를 맨 마지막에 푼대요. 근데 미쳤냐 너 맨 마지막 풀게? 네가 무슨 대단한 강심장을 마지막 가면 말이죠. 아무리 쉬워도 이게 긴장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라. 그랬더니 진짜입니다. 85점 맞고 그게 합격해버렸어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고집할 필요는 어떤 학생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독해 같은 걸 먼저 합니다. 괜찮아요. 그 여러분에 맞는다라고 독해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응? 그럼 독해 강하다면 일단 먼저 풀어주는 게 낫겠죠. 괜히 또 어휘 여러분 모르는 단어 만났다고 해서 괜히 그것도 붙잡고 늘어지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휘 하나 때문에 독해에서 서너 개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여러분 평상시에 연습하시면서 해주셔야지 실전에도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건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는 건 틀리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성적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점대 나오는 그 친구들 굉장히 아쉬워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쉽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요걸 붙잡고 있다 보니 독해 몇 개 날렸습니다. 라든지, 응?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서 결국은 아는 문제조차 틀려버리는. 아까 말씀드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뭐냐면 독해 마지막 부분이 쉬웠는데 앞부분에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뒤에 어떤 학생 4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한 줄만 봐도 답이 나와버리는, 한 단어만 봐도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문제였었는데 앞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걸 마지막 못 풀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소수점 가지고도 떨어지는 판인데 한두 문제 가지고 여러분 떨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험 지난 건 지난 겁니다. 지난 건 지난 건데 이 시간 갖는 거는 글쎄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7급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7급하고도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작년에 국가직 9급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작년에 국가직 9급에서 문법은 조금 길게는 냈어요. 그죠? 길게는 냈지만 수월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맞는 거 고르시오. 아마 그거에서 인시스트 같은 경우 그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쉽게 보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시스트는 다음에 원형 부정사 받는다. 딱 그거 갖고 여러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안 보이게 돼버렸죠. 그래서 조금 한참 좀 보아서 여러분들 답이 나오게 해버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길이가 길어진 것은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니고 2011년서부터 국가직 9급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 전부 다 길게 다 나왔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7급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 봤었던 7급하고 좀 유형이 상당히 좀 비슷해요. 이렇게 길게 낸 건 대부분 이제 7급이었었거든요. 7급이었었는데 7급 스타일대로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남아있는 건 또 뭐냐. 이제 지방직 9급하고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방직 7급이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방직 7급도 마찬가지로 지방직 9급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올해 시험에 있어서 크게 어쨌든 봐서 국가직 그 7급하고 9급하고 놓고 봤을 때는 독해는 쉬웠는데 마찬가지로 7급에서도 어땠습니까? 문법이 좀 어려웠단 말이야.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문법이 좀 어렵고 독해가 좀 쉬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조금 비슷한데요. 내가 보기에는 이 패턴이 아마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7급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면은 한 해 여러분들 말이죠. 한 해 그 작년에 뭐 내용일치 문제 잔뜩 나왔었잖아요. 내용일치는 잔뜩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를 보게 되면 내가 이제 그렇게 냈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주제 제목 문제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바꿔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해는 빈칸 문제를 잔뜩 4-5문제 확 내버리고 말이죠. 요게 이제 7급에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9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줬잖아요. 내용일치 문제? 없죠. 그때 작년에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 스타일이 이제 7급이었었는데, 그래, 그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문법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7급에서나 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7급은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문법이 날아가면은 일단 7급이 힘들어진다. 제가 그런 말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문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 향후도 마찬가지로 문법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번에 문법이 여러분 길게 나오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그 출제 내용 자체는 그동안 나왔었던 그런 스타일의 9급하고 이제 좀 비슷하죠. 길게는 나왔는데 그게.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길게 나왔을 때 쫄지 말라고요. 자, 이제 분석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주어 동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여러분 볼 때는 뭐랍니까? 시험제 되고 국박지리전. 답 너 뭐야? 빨리 나와. 안 나오죠. 안 떠오릅니다, 그게. 하나씩 여러분 분석 들어간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데,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되짚어 볼 때 향후 남아있는 지방직 9급하고 서울시하고 물론 서울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여러분들 지방직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은 그 제발 주변에 쉬운 모의고사 보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짜 앞으로의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분 합격을 단 하루라도 여러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진짜로 여러분 쉬운 모의고사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럼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들한테 더 노력하십시오라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올바른 여러분들 성적 판단을 위해서 지난해 모의고사도 제가 문제도 안 씁니다. 저는. 그건 안 써요. 근데 어제 어떤 학생이 얘기하니까 어느 선생님 모의고사는 작년에 봤던 거 올해 봤던 거 계속 돌고 돈대요. 응?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것 때문에 점수가 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안 감추죠? 솔직히 가령 20문제 가운데 2문제 작년에 봤던 거라 이제 내가 지난번 모의고사 봤을 때 2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90점 나왔어. 그럼 뭡니까? 내가 봤었던 거 2문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90점이 80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아무리 해도 다르고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90점. 그러죠. 그잖아요. 진짜 나 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응? 그래 놓고선 그 안에서 여러분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어떡합니까? 죽으라고 몇 년 동안 그 선생님만 쫓아다녔대. 그 선생님만 쫓아다녔대. 응? 그리고 그 선생님 강의 다 들었대. 모의고사는 그 강의 다 들었대요. 한두 개니까 들으라니까. 어려워서 안 들었대.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30점 나왔습니다. 나머지 다 맞으면 뭐합니까? 100점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끝이잖아요 우리 시험은. 응?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 안 해준다며 한덕현이. 응? 나 붙은다며 얘기한다며? 그저 잠재적인 경쟁자다 보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만 합격하세요. 소개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합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좀 그 독특한 성격이에요. 독특한 성격. 여러분은 합격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내 걸 다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내가 미친놈이거든요. 나도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살까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심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발 평상시 모의고사 원래 쉽게 가지 마시고 좀 어렵게 가시고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실력을 쌓으십시오. 독해 안 된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상담 들어오는 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잠깐 쉬는 사람이니까 문자가 잔뜩 와 있어요. 상담했으면 좋겠다. 뭡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그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게 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나 문법 부족하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꼭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하죠. 독해 부족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왜? 그러기를 벌써 몇 년째가 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장 내가 실력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시험이 내일이 아니라 당장 오늘 아침 내일 이따 저녁에 본다 할지라도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겁니다. 합격 못 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진짜 그거 여러분 매진하시면서 가십시오. 그게 훨씬 더 여러분 빨리.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 이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년을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내년 뭡니까? 시험이 앞당겨진단 말이에요. 앞당겨진단 말입니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딴 때 같으면 지금 이때쯤이면 내년 4월 시험 대비한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9급 이 시간에 여러분 뭐 기출 해서 이럴 때가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 이번에 뭐 서울시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년 대비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건데 말이죠. 걔는 지금 여러분 말이죠. 당장 내일 모레 시험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채우지 않고 또 대충 넘어가서 그 다음 시험 어떻게 하면 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가시다 보면 내년도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독해 부족하면은 하십시오. 왜 부족한지 여러분들 진단을 한번 하세요. 뭐 하기 뭐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단어 부족하면 수능 단어 부족하시면 하십시오. 수능 단어 하십시오. 지금서부터 하십시오. 독해 안 되십니까? 분석해서 여러분 정확히 해서 연습하십시오. 내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내 꼴 얘기하는 독해 좀 하십시오. 문법 안 돼 있습니까? 혹시 문법 기본적으로 다 까먹었습니까? 기본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한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발. 적용 안 됩니까? 제발 440 하십시오. 제가 7년 때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정답, 내가 광고 그렇게 내고 싶은데, 정답은 진짜 464고 모의고사입니다. 그 두 개예요. 그걸로 다 여러분들, 진짜 한번 여러분들 준비 하나 해보시란 말입니다. 하세요. 보더라도 대충 정답만 외우지 마시란 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 답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꼭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지금서부터 채워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대비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볼 때 전략. 분명히 여러분들 맞는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에 맞게끔 시험에 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보다는 훨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적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80-90%는 여러분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자, 그럼 시험 마지막에도 그랬죠. 운칠기삼이라고 말입니다. 운이에요. 운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전략이란 말입니다. 나에 맞는 전략을 짜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몇 문제 못 풀었어요. 뭐 때문에 안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아직도 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맞춰서 꼭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있는 것은 분명히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직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시는 제가 꼭 말씀드리죠. 필히 여러분들 모의고사 강의는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시 문프로라는 데도 국가제나 지방제나 유형 똑같이 내는 사람은 과감하게 그 사람은 떠나십시오.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7급 그러니까 그 서울시하고 다른 유형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올해 공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여러분 기출을 보시게 되면 절대로 기존에 있는 국가직 지방직 그 유형대로 그대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20문제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근데 서울시 모의고사 문제 만들기 힘들어요. 수능 문제 따오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문이 됐다 길게 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뜬금없이 문제를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따기가 힘들어요. 만들기 힘들어요. 사실은. 어차피 뭐 그 양반들 문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또 뭡니까? 그냥 수능 문제 갖다 또 여러분들 말이죠. 모의고사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서 시험장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멘붕이 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 서울시는 여러분들 진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악의 점수를 맞을 수도 있나. 작년에 내가 얘기했던 어떤 학생 15점 맞은 학생.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지금 지방직 7급까지 모의고사 해달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굉장히 고민입니다. 죽겠습니다. 1년 내내 문제 만들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뭐 해설도 해설이지만 말이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많은 걸 가지려고 여러분들이 오시진 않았을 겁니다. 뭐 지금 이걸 통해서 앞으로 보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한 건 뭔가 채워볼까 해서 오신 거니까, 그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해서 제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계획을 짜서 나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지 9급이 일단 당장 목전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면. 일단 어휘가 어렵게 나왔습니까? 어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어휘 자체는 이번에, 뭐 이건, 글쎄요, 뭐 9급, 9까지 9급답게 그냥 냈다라고 그냥 볼 수 있죠. 요거하고 리니언트인가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7급도 거의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7급 같은 건 뭐 exalt라는 단어가 exhilarate와 더불어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능어입니다. 사실은 7급에서 나오는 어휘도 수능어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 볼 때 여러분 많이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온다. 좀 많다는 것은 저는 항상 한 지문에 5개 이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지문에 5개 이상 나온다면 수능어휘 안 돼 있는 거예요. 수능어휘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복화 거시기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2-3바퀴 3-4바퀴 돌려봤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거 맞추려고 그거 보십니까? 그럼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거 맞추려고 그걸 보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틀리신 분들 계시죠? 왜요? 빈칸 채우기 일어났기 때문에. 그죠? 동의로 나왔다면 금방 쉽게 맞췄을 텐데, 그죠?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글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평상시 어휘 볼 때도 뭐라고요? 제발 문제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그 답의 힌트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수능 어휘를 보시고, 제발. 수능 어휘 보시고, 그 다음에는 괜히 두꺼운 어휘지 보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 다음에는 문제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훨 낫습니다. 그리고 동요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이번에 피 보셨을 거예요. 동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동요로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동요로다 절대로 이제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가. 해석을 통해서 동요 골라내는 그런 문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1번은 뭐 글쎄요, 나머지 단어들이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아마 4번을 쉽게 고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제가 뭐 특별하게 더 말씀드릴 건 없겠고요. 자, 2번인데요. 자, 2번인데. 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내 시험지를 보시면 빈칸 바로 밑에 줄에 원더풀 퍼슨이라고 했죠, 제가요. 근데 내가 우리 친구 지금 원문을 제가 봤는데 원더 펄슨이거든요. 썩을 놈의 새끼가 오타냈어요. 원더 펄슨이는 원더풀 펄슨입니다. 원문이.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원더 펄슨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원더우먼이잖아요. 그잖아요. 원더풀 펄슨이 원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원문 드렸잖아요. 뉴욕타임스. 거기 나와 있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아마 틀리신 분들은 꽤 될 겁니다. 요번 틀리신 분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찍기로, 그러니까 문제를 평상시 많이 풀어보셨으면 내가 보기엔 아마, 일단 대체로 아마 좋은 뜻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 그런 뜻에서 아마 2번을 골라주셨으면 참 좋았을걸. 근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신 분은 해석이 도대체 뭔 거지 같은 소리인지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해석만 의존했었다라고 한다면 거의 내가 보기엔 답 찍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 거기 드렸잖아요. 뉴욕타임즈의 The Moral Diet by David Brooks라는 사람이고요. 2012년 7월 7일자, 6월 7일자 여기에 나왔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상당한 사설인데요. 중간에 일부만 잘라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지나친 문제예요. 그 전체 주제를 알아야지만 사실 빈칸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지금 거기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cited word이라는 게 여러분 거기 끝에 두 번째 cited word이라는 것도 순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뭡니까? 위에 blind passenger라고 나와 있잖아요. blind passenger가 뭡니까?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뭡니까? passenger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passenger도 뭡니까? 여기에서. 그죠? 이거 모르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설의 중간에 엉뚱하게 중간 잘라내버리다 보니까 패센저 뭔 말인지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패스를 빼버리고 woman이라고 그냥 하셔야 돼요. woman. 그래야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서 무슨 내용인지 알지. 갑자기 패스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 실험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미터기를 꺾어서 가는데 어느 사람을 더 많이 속이냐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많이 속일 것 같으냐 아니면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속일 것 같으냐. 누굴 더 많이 속일 것 같습니까? 시각장애인 아니면 장애가 아닌 사람. 아닌 사람을 더 속인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양심적으로 덜 찔린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덜 찔린다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속이면은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상 못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두 눈 뜨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모럴 다이어트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항상 자기는 관대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리니어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given awesome capacity, rationalism and self-deception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given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체사로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뭐뭇을 감안해만 뭐뭇을 가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엄청난 그런 능력입니다. rationalism, 합리주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시각장애는 어떻게 속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난 안 속여라고 하면서도 멀쩡한 사람은 속인다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속여도 괜찮아. 근데 눈먼 사람은 어떻게 속이냐. 도저히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 거지 같은 일이죠. self-deception, 자기 기만입니다. 이것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런 얘기야. 감안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시기하게 본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이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양보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죠. 자기 기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자신은 뭡니까? 관대하게 본다. 그러면서 그 사실로 설명하는 건데 뭔가 콜론 옆에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다 줄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지방직 때 한번 요 기사에서 제가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좀 너무나 이거는 억지로 문제를 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 문제, 생활영어. 글쎄, 여러분, 생활영어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게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활영어 요걸 왜 틀렸을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이건 내가 본 문제 가운데 사실 최악의 문제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A번 다음을 보시면 they are installing more and more of them 그랬어요. 네, 그걸로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them. 복수대명사가 있죠. 복수대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복수대명사 가리키는 명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빈칸에는 복수명사 있어야 되는데 복수명사 들어가 있는 4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엉뚱하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영어는 사실 두 가지잖아요.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낸 거죠. 말 그대로 하나는 그냥 생활영어, 어떤 대화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speak of the devil은 뭡니까? 관용 표현이죠. 근데 관용 표현이 이번에 본다면 너무나 이제 수월하게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나오는 거 같고, 관용 표현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일단은 뭐 말씀드린 3번 같은 경우 뭐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한 문제고요. 4번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eak of the devil. 아시죠? 호랑이가 제 말하면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것이 등장 첫 문제 나왔습니다. 글쎄, 생활영어는 글쎄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10것 보시던 분들은 10것 끝까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책을 여러분 지금 선택해서 만약에 본다면 끝까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서 어느 것에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 10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것에서 나올 수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익힌 것에 나온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자꾸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 있으면 꾸준히 그냥 그걸 좀 통해서 보시고요. 아니면 열거 보시는 거 있으면 열거 계속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는 5번. 문제는 5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항상 문법 강의할 때는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거면 이거 같은 그런 문제를 내버립니다. 이거면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해서 판단 능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참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항상 문법 할 때도 뭐야? 분석하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다고 쫄지 마세요. 자, 이제 분석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여러분 주어 동사 찾아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익혔었던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석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길다고 쫄지 마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문법에서 작년에 나왔던 게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수동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수동의 동사형이 되면 뭡니까? B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이것도 이렇게 나왔죠. 1번이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아, 영작이었었나요? 아니, 영작, 이건 영작인가 보구나. 6번에 3번입니까? 아니, 6번에 3번 말고요. damage도 있는 거 있었잖아요. 8번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수동이 동사가 되기 위해서 B 플러스 PP가 돼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문제를 작년에도 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2012년에서 올해 2013년에도 일단 또 냈다라는 거의 출제 요령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5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Phil Livingston입니다. 주어입니다. Phil 나왔죠? 생각해 보셔야죠? 그잖아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Phil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뭡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돼줘야죠? 그 things에 s 들어간 거 맞고요. 그리고 주어가 되니까 복수 동사가 돼서 뭐가 된 겁니까? 아가 돼버렸죠. linked together as intimately 됐습니다. as가 나왔습니다. as 다음에 부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then을 보니까 then이 있네요. 틀렸죠? 자,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드리는데 말이죠. 일단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내 걸로 얘기하자면 기출은 어쨌든 한 번씩은 보도를 하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기출력을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1번이 거기서 본 듯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as? 작년에 as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문법 문제 as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자, 아시는 것처럼 as는 뭡니까? as랑 놀아야지 as는 뭐랑 놀면 안 되겠습니까? 요랑 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then을 살리려고 한다면 다음에 앞에는 뭡니까? as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바꾸시든 여기에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내용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as는 as랑 놀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then은 앞에 있는 비교급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as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걸 통해서 비교 문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사실 이번에 여러분 비교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비교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답이 되게끔 나왔었던 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시 한 3년 만에 다시 나왔단 말입니다. 비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니까 문법은 말이죠. 기출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방직 준비하시면서도 일단 기출, 다른 영역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문법과 관련된 영역은 반드시 한번 기출을 한번 보시고요. 시험 직전에 가장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이 바로 기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2007년 이후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2007년 이전 거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 그러해서 틀렸습니다. 비교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my father would accompany us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staying but insist on me going 그랬습니다. 야,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글쎄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거시기는 합니다만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죠, 여러분. 컴퍼니가 나온 게. 그죠? 컴퍼니가 나온 게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은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 왜 컴퍼니가 나왔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컴퍼니는 결국 동사는 없습니다.
accompany입니다. accompany입니다. 동행하다라는 accompany입니다. 자, 이 동행하다는 accompany가 이놈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작년에 나왔었던 걸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leave from이 나왔었죠. 있을 수 없죠? 왜요? leave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어디를 떠나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걸 어떤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자, leave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바로 accompany와 보통 묶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 얘네들은 자동사가 아니라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라는 것으로 묶어서 같이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낸 것은 결국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이 구분에 대한 문제 한 번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바로 이런 구분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leave from, 즉 leave는 다시 얘기합니다. 어디를 떠나다를 땐 타동사입니다. 전체 쓰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동사가 바로 accompany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컴퍼니하고 accompany 차이를 묻는다라기보다는 우리 시험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각도에서 대비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각도에서 대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분석대로 my father가 주어이고요. 우드나 accompany가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ccompany 타동사니까 us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동행했는데 to the place입니다. 어디까지 동행했느냐? place. 거기까지. where 나왔습니다. where는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부사 이하는 뭡니까?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히 되겠죠. 그래서 they were staying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But insist on me going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될까? 이 부분도 자, 일단 insist on입니다. insist on에서 on은 당연히 전치사니까 당연히 뭡니까? 뒤따른 동사에 뭘 붙여버렸습니까? ing 붙여버렸습니다. 이때 이름은 당연히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의무상의 줄 원래는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입니다. 그러나 구어체에서는 목적격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원문에도 그랬을 것이고요. 이것은 그대로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my를 써야 되는 me를 썼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틀렸다라고 골라주셨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고요. 많진 않았을 거예요. 네. 자, 2번이었습니다. 3번. 네, 3번이면 the situation in Iraq looks so serious that it seemed as if the third world war might break out at any time 그랬습니다. 정답이 3번이잖아요. 혹시 내 수업 들었던 분 혹시 이 문장 기억 안 납니까? 내가 진짜 다 찾고 싶은데 원래 이 원문이 뭔지 아세요? 인담이 이라크가 아니라 원래는 베트남입니다. 기출문법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나도 언제 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는 거기서 원문은 인 이라크가 아니라 인 베트남이에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나왔을 땐 요거는 영작이었습니다. 영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작으로 한번 낸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단은 거기서 여러분 보실 게 바로 뭡니까? 룩입니다. 룩은 다음에 형용사 도가 나옵니다. 뭐뭐처럼 보이더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그 다음 so 때문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대시 있습니다. 확인하셔야죠. so 때문에 다음에 대시 있습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쓰임 다음에 as if 나왔습니다. 맞죠? 마치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을 때 as if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동사가 나오죠. 글쎄요, 요거는 어제 이제 홈피 어떤 학생이 질문했나? 그랬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법 동사가 might가 가능합니까?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could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 요것도 가능합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은 말이죠.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조동사로서 말이죠.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과거형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형. 즉, 가정법 동사. 다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형을 썼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은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참 거시기 할 텐데.
저는 요거 강의할 때 꼭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더 넘버 어브만 보시고 뒤에 아마 수를 바로 그냥 가서 수만 확인하셨을 수도 아마 내고 있을 겁니다. 그죠? 더 넘버 어브가 주어일 때 동사의 수는 뭐가 된다? 네, 단수가 된다. 요겁니다. 이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464 강의할 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죠. 더 넘버 어브든 넘버 어브든 얘가 나왔을 때 1차적으로 확인하라. 이다면 반드시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 가산명사가 와야 된다. 그리고 가산명사로서 언제나 그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 보게끔 해서 진짜 요거 보기는 참 치사한 문제였어요. 그래요. 요거는요. 근데 이런 기출이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강의할 때 얘기를 합니다. 넘버가 수입니다. 근데 슈가는 수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더 넘버로 넘버로에서 이 쓰임에 대해서는 특히 464 제가 강의 때는 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꼭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버가 아니라 슈가는 양이니까 어마운트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아마 3번을 의외로 찍은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나머지는 아무리 봐도 틀린 데가 없으니까. 그죠? 3번이 왠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확신은 없으면서. 그죠? 네,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introduce. 동사를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이미 앞에 뭡니까? can measure라는 뭐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근데 ed가 들어가는 건 꼭 동사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과거 분사 될 수 있겠죠. 그럼 과거 분사가 되는 거니까 분사로서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면 되겠죠. 네, 바로 그래서 케미컬스 꾸며주시면 될 겁니다. 4번 보기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선 글쎄 뭐 이렇게까지 꼭 냈어야 되는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whereas는 품사가 뭡니까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가 없네. 끝난 거야. whereas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easy, hard, difficult, tough, pleasant, impossible 투부정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어는 뭐가 돼준다? it이 돼준다 그랬죠. 결국 it을 빼먹었습니다. difficult 다음에 투부정사 받았잖아요. easy, hard, difficult, tough, pleasant, impossible입니다. 투부정사 있습니다. 주어는 반드시 it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it이 아니죠.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글쎄 앞으로도 뭐 이렇게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더 외국어 공부하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뭐 충분히 요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비거급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란 기껏해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 버렸습니다. 글쎄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좀 못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설마 그것까지 구분하라고 문제를 냈을까. 그리고 더더욱이 치사한 거지 같은 나쁜 새끼가 덜을 빼놓고 내지 말입니다. 그죠? 덜을 빼놓고 냈으면 참 좋았을까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원문에서 그 플라톤 얘기든가 그래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이게 명언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구글 가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치사하게 조금 더 우리를 생각했다라고 한다. 덜을 빼고 냈으면 여러분들 하면서 앵리스트는 적어둔데 그죠? 적어둔데 우리말은 기껏해야 하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더가 들어가면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과감하게 일단은 넘어갔어요. 마음은 불안하지만. 자, 우리가 기껏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뭡니까? 뭐가 된다고요? most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더가 있거나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더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최상급이니까 덜을 붙여주는 건데요. 덜을 생략하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인간이 덜을 둔 이유는 원문이 at the most였습니다. 원문이 at the most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내버려두고 at the least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만. 신산놈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조금만 더 생각해주지. 하긴 우리 생각하면서 문제 내겠습니까? 자, at most는 기껏해야 하고요. at least는 적어도가 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이 얘기는 진짜 여러분 기억 좀 한번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이거,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대박비, 9급에만 나온다.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00년서부터 한 해도 안 빼놓고 영장 문제 나왔던 것이 나대박비다. 한 번도 틀리게 된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국가직 9급은 한 놈이 낸다. 한 놈이 내지 않고서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대박비가 안 나온 지가 한 2, 3년 돼요. 그랬더니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한 번도 틀리게 된 적이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기 뭘 썼습니까? 투부정사. 여기도 투부정사 썼다라는 거죠. 언제나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국가직 9급에 한번 기출 한번 보십시오. 나대박비 관련해서 문제 진짜 많습니다. 그것도 한결같이 영작에서. 근데 한 번도 틀리게 된 적이 없나. 희한한 놈입니다. 뭐 4번은 what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what you possess라고 해서 말입니다. what은 선행사가 없고요. 이어지는 문자 불완전합니다. possess가 타동사인데 목적 없죠? 그러니까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옮기겠죠. 영어로 옮기기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버렸습니다. 바로 18번이 1번인데요. 그들이 10년간 살았던 집이 폭풍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런 질문하더라고. 시험에 있기 전에. 한 문제에서 두 군데 이상을 거는 경우도 있나요? 자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얘기죠. 차라리 두 군데 이상을 걸어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는 놓치더라도 또 하나 찾으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모의고사 볼 때도 길게 낼 때는 꼭 내가 2개씩 걸어드렸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답률 높이려고 그런 거다. 내가 그랬을 거야. 자, 1번도 2가지 걸었죠. 휘치하고 데미지 2개 걸어버렸습니다. 우선 휘치는 여러분 뭡니까?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이하는 불완전해야죠. 근데 뒤를 보니까 뒤가 주어이고 have lived가 동사입니다. 완전합니다. live는 자동사입니다. 휘치는 where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고치느냐. live 다음에 전차 이를 써버리시든 아니면 휘치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주시든. 그래서 휘치 앞에 in을 써도 관계없겠죠? 휘치 앞에 in을 써도 관계없겠고요. 아니면은 휘치 대신에 where로 바꿔 써주시고요. 계속해서 분석. 자, the house가 주어입니다. which they have lived for 10 years가 관계부사점으로서 다 하우스 끊어줘야죠. 그럼 뭡니까? 하우스가 주어니까 이제 뭐 나와야 됩니까? 동사 나와야죠. 그럼 damage만 가지고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damage만 가지고 동사가 될 수 없다고요. 뭐가 빠졌다고요? 비동사가 빠졌습니다. badly 앞에 is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동형 동사는 be 플러스 pp인데 be를 빼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은 참 물론 일단 아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그쵸? not이 until B고요. it is not until B 쓰고 그 다음에 that 쓰고 A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써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B하고 나서요. B로 써? A 하다. 일단 이건 잡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구조는. 근데 틀리려고 하니까 참 어떤 학생은 또 이거를 내가 그 친구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다. 이거 동영상 보겠네. 그럼 아이씨. 이걸로 봤대요. 이거를 이 구조를 낯소모지 이게 뭔가 나타만이지 이게 어떻게 갔습니까 이게? 씌인 거죠 이게. 그죠? 뭔가 씌인 거야. 귀신 씌인 거예요.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도 막 보이게 만들어요.
자, 일단은 B하고 나서 비로소 A 하다는 이거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솔직히 이 경우는 내가 시험에도 한번 냈지만은 여러분 함정이라고 하는 건 when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아마 모의고사 낼 때 애프터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애프터. 가능하다 그랬어요. 모의고사 내가 이거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until 다음에 접사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기출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기출이 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when이든 after든 관계없고 시간 관련 표현만 오면 됩니다. 시간 관련 표현만 오면 됩니다. (3번은) 뜬금없이 보니까 주어동사 있는데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서블론 이렇게 내냐?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왜냐면 물론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글 쓸 때는 그냥 접속사 없이도 그냥 쭉쭉쭉쭉 콤마로 그냥 나열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거는요. 진짜 거지 같은 놈. 4번엔 인어프 잘못됐죠? 인어프는 형사나 부사 뒤로 갑니다. 뒤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만 좀 말씀드립니다. 9번입니다. 아, 이건 뭐 얘기 안 할게요. 네. 왜냐, 모의고사는 봤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거 보시면서 반갑게 찍으셨을 겁니다. 모의고사에 테이크 온 내가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보셨으려 믿습니다. 10번에 아이언 아웃입니다. 요거는 초인가에 한번 내가 한글로 기억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또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이언 아웃 저 10것에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11번.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준 거는 일단 C번에 that small increase 밑줄부터 드립니다. 이번엔 고맙게도 좋습니다. 대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지시사죠. 지시사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죠. 제발 that small increase 그랬으니까 그 적은 증가 그랬습니다. 그 적은 증가. 그럼 이 앞에 뭡니까? 적은 증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증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small increase라고 직접 언급,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었다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 적은 증가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A번에 마지막에 go up a bit이죠. 요거죠. 그죠? 약간 올라갔다. 요거를 갖다가 that small increase라고 받은 거죠. 또 하나. 내가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영어의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킨다. 자, 항상 이 문제 풀 때는 뭘 봐라? 이 문제 풀 때는 뭘 봐라? 자, 첫째 뭐라 그럽니까? 지시사 보세요. 관사 보세요. 그 다음 뭘 보라 그럽니까? 대명사 보세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B번에 대명사 뭐가 있습니까? 대의가 있죠. 대의가 있죠. 자, 지시사, 관사, 대명사인데 대명사가 있을 때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뭔지 찾아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의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킨다 그랬어요. 영어의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B번 앞에는 대의에 해당되는 복수 명사의 주어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힌트 두 개 준 거야. B번에 대의 have figured out 대의가 누구냐? 바로 그 대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주어진 문장이 바로 누굽니까? Some researchers잖아요. Some researchers. 영어에서 주어는 가급적 통일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hey have figured out 대의를 복수로 잡은 주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앞에는 복수 주어가 있었을 것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주어진 문장에 some researchers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찾아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연습을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12번에 요거는 뭐 되게 틀린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립니다만 요것도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인데 요건 2011년 7월 6일자입니다. 서글럼. 뉴욕타임스 뒤지긴 좋아요. 그죠? 네, 13번에 참
문제 빈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을 봐라 그랬습니다. 뒤를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That's what automotive innovator Henry Ford did when he created the assembly line. 헨리 포드 지문도 내가 우리 드렸었는데 돌아가시겠다. And that's why he said nothing is particularly hard if you divide it into small chunks. 이걸로 끝난 거죠. 그거를 작은 일로 나눈다. 정답 그래서 2번입니다. 빈칸 주변을 보십시오. 특히 문두에 있을 때는 바로 빈칸 주변, 바로 다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14번에 보시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자, 시간이 없어서, 또 다음 수업에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구조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빈칸 바로 다음을 보십시오. When a child feels guil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한번 부탁드릴까요? 빈칸 다음엔 어린아이가 죄의식을 느낄 때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When a child feel that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a child that he has been punished wrongly 됐습니다. 아이가 부당하게 벌을 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됐습니까? 왼절입니다. 동일하죠? 동일한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뒤 내용이 서로 대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구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15번입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아마 그냥 찍어서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문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할 말이 사실 없어버려요. 이거는요. 그래서 문미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두문미를 본다라는 것에 그대로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6번에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벌침 얘기. 이걸 한번 진짜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밑줄 한번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 A team of researchers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참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연구, 조사, 결과, 통계, 그죠? 실험, 이런 말이 나올 때 거의 이것이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특히 연구원, 과학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 여태 이것이 주제문이 아닌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team of researchers has found 이게 주제문입니다. Immunizing patient with bee venom instead of with the bees crushed bodies can better prevent serious and sometimes fatal sting reactions in more than 1 million Americans who are hypersensitive to bee stings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제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A team of researchers입니다. 작년에도 바로 이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국가직 구급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연구, 실험, 통계, 조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주제문이다.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상당히 시사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가면서 왜 이게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런 글들은 항상 동일하게 연구원, 과학자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글이거든요. 내가 시사적인 글에서 한 번도 이것이 주제문이 아닌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생각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17번에서는 여기에서는 글쎄 그냥 찍어서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해설에도 드렸습니다만 얼핏 보면 여러분 차이니즈 나오고 또 잉글리시 나오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언어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문두에서 숫자 나와 있는 거 요거 생각해서 보시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 2번에 language system 바로 언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제문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본다면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에 아시아, 웨스턴 나온 걸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아시아과 웨스턴을 서로 뭐 했습니까? 비교를 했죠? 그죠? 아시아, 웨스턴 비교를 했잖아요. 비교했던 얘기는 결국 차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디퍼런트로 표시되어 있죠? 아시아와 웨스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랭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이거는 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18번) 출생 순서. 요 얘기 미치겠다. 그래서 출생 순서와 관련된 것도 문제를 한번 제가 냈었는데 내가 약간 내용은 다를 겁니다. 약간 내용은 다를 텐데 아무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흔한 글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문장 도입이죠. 두 번째 문장에 however 들어갔죠. 네, 그게 주제문입니다. 그게 주제문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 거고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인용부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랬잖아요. 문제 풀 때 이것의 힌트가 어디 있었으면 힌트가 될 만한 말이 뭐고 표현이 뭐든가 생각하라 그러죠. 제가 인용부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보통 사람이 말하는 인용부는 별로 별 볼일 없다. 실험이나 통계나 어떤 과학자나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용부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주제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reviewed라고 해서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근데 대절 속에 보십시오. 시제 뭡니까? 대절 속에 보십시오. 인용보 속에 보십시오.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과거와 현재가 혼자인데 주제는 어디에 있다? 현재가 있다. 더더군다나 주절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종속절의 시제를 시제 일치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현재로 썼다라는 건 뭐라 그러세요? 현재라고 뭐라 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의 예외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만일에 문도 however에서 여러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끝에서 세 번째 벌써 all the differences in personality 이거잖아요. 벌써 all the differences in personality are not interested in our sample입니다. 바로 뭡니까? 성격에 있어서의 출생 순서의 차이 우리가 한 샘플에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4번에 뭡니까? have nothing to do with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계 없다는 얘기죠. (19번이) 좀 제목을 잡기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이 워낙 거리를 좀 멀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pay forward라는 거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 20번입니다. he knew though 주어진 문장이 though 부사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도가 콧말 동반하고서 지금처럼 삽입으로 쓰였을 때 그것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가 아니고요. 그러나입니다. 그냥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결코 올림픽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other 스포츠 밑줄 부탁드립니다. 다른 스포츠 찾았다. 밑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복수명사가 있어야 되는 복수명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 된다. 그럼 다른 스포츠 찾았다는 얘기는 이 다음에 뭡니까? 다른 스포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다른 스포츠가 바로 카약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물론 러닝 얘기죠. 그죠?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보셨던 것들이 거의 대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그다음 연습했던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신 데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이야.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하시고 해석은 되는데 답을 못 찾았다. 찍기 연습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석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시험은 고생하셨고요. 남아있는 시험 다시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계획 잘 적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제가 좀 오늘 길게 말씀드렸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